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송출하겠습니다. 일단 다용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내기가 안에 있어가지고 조금 음, 여기 시끄러워.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세탁기 있는 데고요. 오늘 나갔다 오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지저분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거만하시네요. 죄송한데 여기 어디가 지저분하다는 거죠? 안쪽은 김치 냉장고 있는데 아까 그 테스터 방송 하니까 끊긴다고 하셔가지고 안쪽은 안 들어가고 그냥 이건 냉장고 이렇게 있고 네네. 여기가 이제 주방. 뭐가 지저분하다. 이 집보다 깨끗한 집 봤어요. 금고이 집인데. 데자뷰를 보는 것 네. 같아요. 와, 집 크다. 엄청 큰데요? 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되게 깔끔해서 이 집의 느낌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닌데 여기가 이제 애들 자는 방인데 조금만 조용히 말할게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깨끗한데 당직기 신청은 불안한 게 이건 거의 80%는 당몽기거든. 여기가 이제 현관이에요. 여기가 지금 놀이방 겸 컴퓨터방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대피소라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고 여기가 이제 안방, 여기는 그냥 베란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화장대라 해야 되나?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에 이제 불 좀 끄겠습니다. 너무 네. 화내가지고 제가 귀신이면 이 집 안 들어와요.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화면 흔들리면 뭐라 하시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저번 집에서 사실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저번 이사 오기 전 집에서 그때 이제 시원님 방송 말고 다른 분 방송 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저를 깨우더라고요. 가위가 눌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상체는 안 보이고 하반신만 있는데 토끼띠 뛰는 자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좀 무서웠는데 근데 제가 또 어디서 좀 본 건 있어가지고 소금을 이제 국그릇 같은 데 넣어갖고 그 방에 두고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소금 위치가 딴 데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오, 저랑 애들하고 신랑하고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 시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아버지의 누나라고 해야 하나? 그분이 부산에서 절이나 법당에 들어가는 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불교사. 판매하시는 분이신. 그래가지고 부산에 또 용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다 해가지고 제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신랑하고 저하고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밤 12시 지나가지고 대문에 나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3번씩 절을 하라 하더라고요. 저를요? 동서남북으로 3번씩 절을 이제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라 해가지고 소금물은 뱉으셨어요? 네, 뱉었어요. 그 밖에서 화장실에 뱉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아니 들어와서. 화장실에 뱉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이 또 아는 동생이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선생님 계시니까 그거 한번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 이제 무당 선생님을 뵀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예전에 살아오던 과거를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무당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저를 좀 꿰뚫고 있는 막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보고는 무조건 구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구술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게 그때 이제 저희 딸이 4살이었었는데 딸이 이제 발가락이 부러졌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딸이 발이 부러진 거는 이제 뭐 너 때문이다. 뭐 네가 천도제라는 구슬 안 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사실은. 애를 이렇게 딱 골고 넘어지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무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10만 원이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신랑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예약금도 다 넣으려 했는데 그때 마침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무당한테 사기 안 당하는 법이 뜨더라고요. 무조건 굿을 하라는 곳은 뭐 피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 군데만 더 가보자 이랬었어요. 제가 갔는데 거기서도 저보고 딱 앉자마자 하는 말씀이 너는 굿을 해야 된다. 뭐 사주 뭐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니는 무조건 굿을 해야 된다고. 뭐 거기서는 또 800만 원 부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슬슬 의심이 가기는 시작을 했거든요. 한 7군데를 더 가봤는데 거기서 다 저보고 이제 천도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결론이었는데 제가 사실 뭐 혹하면 혹할 수는 있겠는데 내 중심을 잡자였어요. 진짜 현명하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쪽에 말고 이쪽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복도 쪽이라 해야 되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좀 겁이 많기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도 막 무서워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월 달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시원님 방송을 항상 토요일마다 신랑이랑 보거든요. 여기서 당직기가 아무래도 새벽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보면서 또 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이 들고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뭔가 일이 마무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헛하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저쪽 주방 쪽으로 갔었어요. 설거지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들 목소리로 화장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방이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애들 자는 방은 이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이 화장실이라고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애들은 지금 이제 6살, 7살이라서 굳이 말을 하고 화장실을 안 가고 그냥 자다 깨면 스스로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신랑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저희 애들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원래 이제 일을 하다가 그때 잠깐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헬스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이쪽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그때도 시원님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당직기 다른 사연 방송을. 근데 갑자기 이쪽이 쎄한 거예요. 요 사진 밑에가. 고개를 이렇게 있다가 딱 이렇게 돌렸는데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형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굴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색깔. 갑자기 화장실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날 그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들었었잖아요. 네.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시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하니까 저희 시엄마가 불교를 다니시거든요. 불경이라 해야 되나 그 책에 무슨 다란닉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외우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외우고 붉은 소금을 사가지고 현관 앞에 돌아서 또 그렇게도 뒀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일주일 전쯤 됐는데 일주일 동안은 저희 첫째가 아까 애들 방 보여드렸을 때 그 행거가 있었잖아요. 애들 옷이 걸려져 있는.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앉아서 자기를 봤대요. 머리는 모자를 썼고 얼굴은 해골 봐가지고 남자인데 새벽 4시였다. 엄마를 깨우고 싶었는데 엄마가 자고 있어서 깨우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저희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자꾸 잘 때 나를 만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옆에서 뭐 저희 애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잘 때 저한테 붙으면은 시대지 마라 하면서 졸로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전 좀 잘 때 옆에 누가 붙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만질 일이 없는데 자꾸 딸이 저한테 만졌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애써 무시하자는 입장이긴 했는데 또 아무래도 시청자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네네. 아유. 너무 많은 포인트가 있어서 오히려 더 무서운 네. 게 뭐냐면 이분이 또 제 방송 제보자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돌 되기 전에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재혼을 하셔서 이제 새엄마랑 같이 이제 살림을 합치셨었거든요. 제가 한 20살 때쯤에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빠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하고 계셨고 정확히는 이제 2015년 1월 말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틀 뒤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새엄마랑도 이혼 상태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 동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기초수급자셨으니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갔어요. 이게 시신을 거둬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시신을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돌아가시고 이틀 뒤에 발견이 되셔가지고 겨울인데도 약간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도 그때 너무 사회초년생이고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돈이 제가 너무 없었어요. 대구에 있던 어떤 병원에 그 장례식장 말고 시신 안치실이 있는 병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이제 새엄마도 돈이 없다고 하고 저희 큰아버지도 돈이 없다고 저도 돈이 없었는 거예요. 뭐 사연이 나고 이제 비슷해. 저희들 치를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례식을 못 치르고 시신 안치실에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바로 화장을 했는데 저는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화장한 것도 비용이 들고 또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단 태워서 그 제일 저렴한 그 나무 상자 거기에 받아서 납골당 자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돈을 못 냈으니까 납골당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 산소와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묻힐 수 있는
공원묘지. 보산소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 산소 옆을 살짝 파가지고 거기에 저희 아빠를 넣었거든요. 나무 예, 예. 상자채. 아니요, 그걸 이렇게 가루채로 이렇게 가루채로.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진짜 돈이 없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뒤인가 아빠 그 잠바하고 뭐 이런 거 태우잖아요. 태우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그 다이소에서 파는 호미 같은 걸로 이제 묻었던 데를 살짝 파가지고 제가 좀 땅을 고르게 한 다음에 안치를 했어요. 그러고 한 번도 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집만 가면 자꾸 이제 아빠 천도제를 해줘야 된다고 얘한테 자꾸 붙어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30살인데 애가 이제 7살, 6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21살 때 신랑하고 만났는데 그때 당시 임신이 됐던 애가 유산이 됐었어가지고 그 애도 집에 붙어있다고 하고 그 애가 자꾸 저희 첫째를 샘내해서 저희 첫째가 지금 발만 3번 부러졌어요. 태어나서. 별로 뭐 한 게 없는데 발만 자꾸 다치더라고요. 그게 발에 붙어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엄마다 보니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언을 얻고자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 자, 일단 이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사셨네요.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좀 그래요. 일단은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사연들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 집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화련 쌤이 네네.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혜화 쌤이 아까 전부터 사연만 시작하면 인상만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만 보면 레전드 사연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매번 뭔가 의견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저는 이 집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계속 지금 여기가 너무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구리 쪽이랑 이쪽으로 좀 반응이 오는데 저희 토스 던졌어요. 타는 거하고 옆구리. 자, 이거 자주 솔직히 진짜 돈만 있으면 천도제를 하고 싶은데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시신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안치실에서? 안치실에서도 보고 집 안에서 근데 돌아가셨었거든요. 피부에 좀 발진이 그- 있지 않으셨어요? 몸 반틈이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여튼 썩어 있었어요. 그 피부가 상해져 있는 그런 분을 나도 네, 봤거든요. 이 네. 집을 보는데 우리 혜화집 처음에 근거지. 봤을 네. 때 그 집을 보는 듯한 아 근데 솔직히 구조였어. 얘기해서 이 얘기하고 좀 사담인데 여러분들 전 근거의 집 봤을 때 둘 중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하나는 집에 애착이 없는 사람, 한 명은 자주 이사 가는 사기꾼.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왜냐면 집이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그래도 좀 알차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터에 약간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터에 귀신, 지방령이라고 하죠. 저는 아까 그 덮어 생겨서 안 들어간다고 한 쪽 있잖아요. 네. 다용도실인가 네. 거기가 그쪽에서 하나를 봤어요. 아. 그래서 시선을 주방 쪽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집안의 귀신을 지키려고 아버지가 계속 쫓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연세가 지긋하지는 않으세요. 아버지가 내 손주, 내 자식을 조금 지킨다는 개념으로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액자 밑에서 시선을 느끼는 거. 그게 아버지라고요? 네. 아버지도 분명 있고 이 집의 터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고도 전집에서 따라 들어온 그것도 보이거든요. 일단 저도 이 집이 좀 뭔가 궁금하긴 해요. 제가 별 얘기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제 당직기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뭔가 집안에 어색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거기가 귀신이 있냐 없냐를 좀 이렇게 흔적을 찾아서 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긴 해요. 사실상 내가 이제 틈을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거지. 쌤이 가라가면 가요. 저 여긴 갈게요, 제보자님. 가는데 제보자님 시청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쌤이 그러면 첨도제 해주셔야 돼요. 그건 서로 간에 약속하고 가야지. 할 수 있으면 해드리죠. 제가 천도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시원 네네. 씨가 일단 가서 그 집의 귀신 네. 둘을 따라 들어온 귀신, 거기 있는 귀신 2마리를 잡고 아, 귀신 2마리도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도 있고 귀신 2마리도 있어요. 자기가 깼으면 잠깐 와봐봐. 아, 자기 깼어요? 자기랑 네. 아니 남편분 깼어요. 내 자기인 줄.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자기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 뭐 왜 내가 부른 거 아닌데 왜 제보자님 불렀잖아. 아니, 허락 맡으라잖아요. 잠깐만. 허락 맡으라잖아요. 아 내가 허락 맡아야 되는 거야 또 네. 이거. 제보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집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아니 자기가 얘기할 거면서 왜 다른 사람 불렀어요? 야 진짜 어이가. 아유.
내 이 가지고 집이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펀딩하고 쌤이 이렇게 닦는다고 치면 좀 어느 정도 진짜로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네. 지금 확신을 쓰신 거예요? 네. 아, 그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제보자님 네네 예. 남편분 왜 부르신 거예요? 그 내일 새벽 낚시 간다고 일찍 잤는데 아, 자꾸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 민망하니까 자꾸 빨리 자라 했거든요. 낚시를 평소에 자주 어? 가세요? 자주 가지는 못해요. 신랑이 평일에는 밤 12시 퇴근하고 이래가지고 또 주말에는 제가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같이 애들 보자고. 근데 한 번씩 다니시긴 네 다니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엄청 좋아해요. 예 예. 아니, 물어봤어.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뭔데? 아, 나 궁금해서 그래. 뭐예요, 뭐? 수하셔야 돼요. 굉장히 춥거든요. 아 지금 에어컨은 좀 맞출까요? 그래서 그쪽 에어컨 끝나고 저희가 안 춥진 않아요. 아니 그래서 아까 지기 받으신다 낚시를 하셔가지고.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어요. 낚시를 예, 가서 예, 쫓아 들어온 예, 귀신이 예, 아닐까. 아, 그런 쪽도 그런 보고 것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낚시 가지 말이 이제. 뭐야? 단호하셔. 아니, 보내주세요. 아유, 왜 안티 생긴다 이제. 유시원 때문에 낚시 못 간 썰 푼다 막 이러면서. 일단은 우리 제보자님 저 아이들이 그래도 계속 위험에 있으니까 지금 방치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보자님이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또 아버님이 계속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속에 걸려 있어요.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가서 계속 이게 걸려져 있기 때문에 평생 풀어야 될 숙제로 남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보자님이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으로 전화번호하고 네. 주소하고 같이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날짜 정하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실 알겠습니다. 때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보자님. 네. 우선 저희가 봐야 될 키포인트는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계속 연달아서 다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령적으로 좀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는 거.